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6. 달의 모양이 달라져 첫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번 달 표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눈으로도 달 표면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달 표면에 나타난 이 어두운 무늬를 보고 이런 식으로 떡방아 찢는 토끼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달 표면에 어두운 무늬를 보면 토끼 귀, 토끼 몸, 이 떡방아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보이죠? 여기서 달 표면에 이런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부분을 달의 바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달의 바다의 지형은 지대가 낮고 평평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지대가 낮고 평평한 바다 같아서 달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달의 바다의 특징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무암질 암석이 어두운 색이에요. 그래서 달의 바다는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의 이 밝은 부분을 달의 고지라고 부르고요. 말 그대로 높을 고의 땅지, 높은 땅이에요. 그래서 달의 고지는 지형이 지대가 높고 험준해요. 그리고 달의 고지의 특징은 운석 구덩이가 많거든요. 달의 사진을 보시면 달의 고지 부분에 움푹 파인, 이렇게 움푹움푹하게 이렇게 파인, 여기도 움푹움푹하게 파인 구덩이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구덩이는 운석이 충돌해서 생긴 구덩이에요. 그래서 운석 구덩이라고 얘기하고요. 운석은요, 이 석자가 돌석이니까 돌을 얘기하는데 우주 공간에 작은 돌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돌이 천체 가까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천체의 중력에 끌려서 이 돌이 지표면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돌을 운석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운석이 지표면에 떨어지게 되면 지표면하고 부딪히면서 구덩이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을 운석 구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운석 구덩이는 달의 고지에 많고요. 달의 바다에는 적은데요. 왜냐하면 달이 처음 형성된 이후에 많은 운석의 충돌로 다양한 크기의 운석 구덩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후에 달에서 화산 활동이 시작되면서 현무암질 용암이 달의 낮은 지대를 메운 거예요. 그게 달의 바다죠. 그래서 달의 바다에서는 운석 구덩이가 용암으로 메워졌기 때문에 달의 바다에서는 운석 구덩이의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죠. 달에 별똥별이 떨어지면 움푹 파인 웅덩이 크레이터가 생겨요. 별똥별이 더 크고 무거우면 더 깊이 파이게 돼. 오아시스에도 작은 구슬을 떨어뜨리면 작은 크레이터가 생기고 큰 공을 떨어뜨리면 큰 크레이터가 생기지. 같은 크기의 구슬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힘이 세져서 더 깊은 크레이터가 생겨요.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바람도 없지. 그래서 바람에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크레이터가 그대로 있는 거야. 학습지 2번 달의 공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약 한 달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운동을 하는데 이거를 달의 공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은 하루에 몇 도씩 공전을 하는지 계산을 해보면요. 달은 약 한 달이 27.3일을 얘기해요. 27.3일 동안에 한 바퀴 360도를 돌거든요. 27.3일 동안에 360도를 돌면 하루 동안에는 몇 도를 도는지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27.3x가 360이 되고요. 27.3을 넘기면 x는 27.3분의 360이잖아요. 이걸 계산하면 대략 13도가 나와요. 그래서 달은 하루에 약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의 공전에 대한 가상 영상을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학습지 1번에 지구에서 봤을 때의 달의 위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면서 시간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관측자가 여기에 서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되면 태양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측자가 서 있을 때가 태양이 지는 18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지구의 관측자는 이 지평선 위에 있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게 되니까 달의 위치가 바뀌어서 보일 텐데 어떻게 보이는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랬을 때 지금 방위부터 보면요. 달을 보는 하늘은 남쪽 하늘이니까 남쪽 하늘의 오른쪽은 서쪽, 남쪽 하늘의 왼쪽은 동쪽이잖아요. 그랬을 때 18시에 태양은 서쪽 하늘에서 진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보면 18시에 태양은 서쪽 하늘에서 진 거고요. 그때 음력 1일에는 달과 태양이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같이 18시에 진 거고요. 달이 공전해서 음력 2일이 되면 이 정도 위치에 있잖아요. 18시에 관측자가 봤을 때 태양이 진 후에 달이 여기 위치에서 보이겠죠. 그래서 달이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해서 음력 4일쯤 되면 여기에 위치하게 돼요. 그때 18시에 여기 위치에서 달이 보이게 되고요. 또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해서 여기 위치쯤에 오게 되면 18시에 여기 위치에서 달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달이 이게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음력 2일에는 여기 위치, 음력 4일에는 여기 위치, 음력 6일에는 여기 위치에서 달이 보이는 거를 지금 한꺼번에 그려놓은 거예요. 자, 또 달이 공전해서 대략 음력 7, 8일쯤 되면 여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태양과 90도 되는 여기 위치에서 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달이 공전했을 때 음력 10일쯤에는 여기, 음력 12일쯤에는 여기, 그리고 음력 15일쯤에는 달이 공전했을 때 태양 반대편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쪽 하늘에서 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달이 계속 공전을 하는데 18시에는 달이 공전했을 때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니까 달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음력 15일 이후에는 18시에는 밤하늘에서 달이 안 보인다는 얘기고요. 언제 보이냐면 관측자가 여기 서 있을 때, 지구의 관측자가 여기 서 있을 때에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됐을 때 딱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위치니까 새벽 6시잖아요. 새벽 6시에 지평선 위에 있는 이 하늘이 보이니까 이때는 새벽에 달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방위부터 따져보면요. 달이 보이는 하늘은 남쪽 하늘이고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쪽이 오른쪽이죠. 지금 얘랑 반대로 서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야 돼요. 이 관측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이쪽이 남쪽의 오른쪽인 서쪽 하늘이고요. 여기가 왼쪽이니까 남쪽의 왼쪽 하늘이 동쪽 하늘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달이 공전해서 이쯤에 오게 되면 서쪽 하늘에서 달이 보일 거고요. 또 달이 공전해서 여기 오면 새벽 6시에 남쪽 하늘에서 달이 위치하겠죠. 또 달이 공전해서 여기 오게 되면 새벽 6시에 동쪽 하늘에서 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이 공전하게 되면 대략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달이 사계 위치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달은 하루에 약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위치도
하루에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되어지는 모습으로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학습지 2번 달의 모양 변화를 알아볼게요. 지금 보다시피 달의 모양은 한 달을 주기로 달의 모양이 변해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에 달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두운 실내에서 전등이나 손전등을 고정 설치하고 불을 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관찰자가 전등을 정면으로 보면서 한 손에 공을 들고 팔을 뻗어 올립니다. 이때 공에 전등의 빛이 비치는 부분을 관찰하여 그 모양을 그려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이 방향에서는 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을 든 관찰자가 처음의 위치에서 시계바늘의 도는 반대 방향으로 45도씩 움직이면서 전등의 빛이 공에 비치는 부분을 관찰하고 그 모양을 위치에 따라 그려봅니다. 전등을 태양, 관찰자를 지구, 공을 달이라고 생각하며 그려진 모양을 보고 실제 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달의 모습을 생각하며 비교 분석해봅니다. 방금 달의 모양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 영상을 봤는데요. 그 실험을 기억하면서 달의 공전 궤도상의 각 위치에서 달의 모양과 관측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이 그림에서 지구상의 관측자가 여기에 서 있을 때 태양이 지는 18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관측자는 이게 지평선이죠. 지평선 위에 있는 여기 하늘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약 한 달에 한 바퀴를 공전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태양이 있을 때 앞에서 설명했지만 햇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받는 부분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햇빛을 받는 달의 이 반쪽만 지구에서 봤을 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햇빛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반쪽은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둡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에는 지구를 향하고 있는 달의 반쪽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달이 여기 있으면 지구를 향하는 이 달의 반쪽만 보이고요. 달이 여기에 있으면 지구를 향하는 이쪽 달의 반쪽이 보이는 거예요. 달이 여기 있으면 지구를 향하는 이 달의 여기 반쪽이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다 지구를 향하는 달의 이 반쪽이 지구상의 관측자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음력 1일경에 지구와 태양이 여기 있을 때 달은 여기, 달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는데 그때를 삭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써있는 삭, 초승, 상현, 망, 하연, 금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연달, 금음달은 그때에 보이는 달의 모양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는 때가 삭인데 이 삭때에는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지구의 관측자가 봤을 때 지구를 향하는 이 달의 면이 보이는데 지구를 향하는 달의 이 면이 햇빛을 받지 못해서 전부 어둡잖아요. 그래서 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삭때에는 달의 모양은 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달의 관측 시간을 보면요. 보다시피 지구에서 봤을 때 삭은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달과 태양이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달과 태양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 관측자가 봤을 때 달과 태양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일주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죠? 항상 동쪽에서 뜨고 남쪽에서 남중하고 서쪽으로 지게 되잖아요. 일주운동을 이렇게 할 때. 그때 사계의 경우에는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같은 시간 6시에 동쪽 하늘에서 뜨고 12시에 남쪽에서 남중하고 18시에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삭은 태양과 함께 뜨고 함께 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귈 때 태양과 달의 일주운동 영상을 볼게요. 지금 이 영상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하고 태양의 방향이 바뀌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까처럼 그릴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이해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지구가 여기 있고 그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있을 때가 사기잖아요. 자, 이 사귈 때 여기 보시면 태양과 달의 일주운동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때 이 달의 모양도 보이고요. 같이 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과 달이 일주운동 하는데 사귈 때에는 태양과 달이 같은 위치에서 같이 일주운동 하니까 6시에 뜨고 12시에 남중하고 18시에 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 1일에는 달이 여기에 위치하는 사기고요. 시간이 지나서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충 여기 위치에 왔을 때가 음력 2, 3일경인데 자, 그때를 초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승 때에 지구의 관측자가 달을 봤을 때 달의 모양은 달이 지구를 향하는 이쪽 면이 보이는데 여기가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달의 오른쪽이잖아요. 달의 오른쪽 약간이 보이죠. 그래서 달의 모양이 달의 오른쪽 가장자리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이런 달의 모양을 초승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승달의 일주운동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면요. 초승달은 태양보다 이 일주운동하는 경로에서 더 뒤에 있는데 대략 이 각도가 이게 90도니까 이게 절반이니까 45도잖아요. 그래서 초승달은 태양보다 45도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할 때 1시간에 15도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천체들이 1시간에 15도씩 일주운동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초승달은 태양보다 45도 뒤에 있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45 나누기 15를 하면 3시간이죠. 그러니까 태양보다 초승달은 3시간 뒤에서 일주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초승달이 동쪽에서 뜨는 시간은 이 태양이 뜨는 시간보다 3시간 뒤니까 6 더하기 3을 해서 9시에 초승달이 동쪽 하늘에서 뜬다는 거고요. 그리고 남쪽 하늘에 남중하는 시간도 태양보다 3시간 뒤니까 12시간 더하기 3시간 해서 15시에 남쪽 하늘에서 초승달이 남중하게 되고요. 서쪽 하늘로 지는 시각도 태양이 지는 시각보다 3시간 뒤니까 18시 더하기 3시간 하면 21시에 초승달이 서쪽 하늘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승달은 이런 시간으로 일주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초승달이 보이는 시각이 언제냐면요. 달은 해가 진 18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가 졌을 때 하늘이 어두우면 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진 18시부터 초승달이 지는 21시까지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서쪽 하늘에서 초승달이 지는 모습을 관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서 잠깐 3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관측 시간에 써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승달도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대략 태양과 지구와 달이 45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오른쪽 약간이 보이는 초승달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때 일주운동의 경로를 보면 그때 초승달은 태양보다 45도 뒤니까 3시간 뒤에서 이렇게 일주운동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지는 18시 이후에 21시에 초승달은 지게 되고요. 태양이 6시에 뜬 다음에 초승달은 9시에 뜨고 15시에 초승달이 남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초승달 위치에서 또 달이 공전을 해서 이번에는 음력 7, 8일경에는 달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처럼 달이 지구 태양과 직각 90도를 이루어서 오른쪽 반원이 보이는 이때를 상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현 때에는 지구를 향하는 이쪽 달이 보이는데, 보다시피 오른쪽 반달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반달 모양을 상현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현달의 일주운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현달은 태양보다 90도 뒤에서 일주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90도 뒤면 몇 시간 뒤로 일주운동을 하고 있냐면 90 나누기 15를 하면 6시간이죠. 그러니까 상현달은 태양보다 6시간 늦게 일주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동쪽에서 상현달이 뜨는 시간은 태양이 뜨는 시간 6시간 더하기 6시간을 했을 때 12시에 동쪽에서 상현달이 뜬다는 거고요. 그리고 남쪽에서 상현달이 남중하는 시간은 12시 더하기 6시니까 18시에 남쪽 하늘에서 상현달이 남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으로 상현달이 지는 시간은 18시 더하기 6시를 하게 되면 자정 0시죠. 이때 상현달이 서쪽으로 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현달은 언제 볼 수 있냐면 해가 지는 18시에 남쪽 하늘에서 남중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후에 상현달이 져서 자정 0시에 서쪽 하늘로 지는 모습까지 총 6시간 동안 상현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측 시간에 나와 있죠. 상현달은 초저녁 남쪽 하늘부터 서쪽 하늘로 지는 모습이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현달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태양, 지구, 달이 90도를 이루고 있고 오른쪽 반달일 때가 바로 이게 상현달이고요. 자, 상현달의 일주운동 경로를 보시면 태양과 달이 90도 각도니까 6시간 더 늦게 상현달이 일주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시피 태양이 남중한 12시에 상현달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지는 18시에 상현달은 남중하고요. 자정 0시에 상현달은 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달이 상현달 이후에 또 다시 달이 공전해서 대략 여기 위치에 오게 되면 지구를 향한 이 달의 반쪽이 보이니까 달의 오른쪽이 많이 보이는 이런 모습의 달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또 달이 공전해서 이번에는 여기 위치에 오게 되는데, 여기 위치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런 때를 망이라고 해요. 이 망의 때에는 지구를 향하는 달의 반쪽이 보이는데, 달이 둥근 보름달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달의 모양을 보름달이라고 하고요. 이때가 음력 15일경이에요. 음력 15일경에 달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음력 15일경에 달이 태양과 반대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름달의 일주운동도 보도록 할게요. 보름달은 태양과 180도 뒤에서 일주운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180도는 15로 나누면 12시간 뒤잖아요. 그래서 보름달은 태양과 일주운동하는 시간이 12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보름달이 동쪽에서 뜨는 시간은 태양 6시 더하기 12를 하면 18시에 뜨게 되는 거고요. 보름달이 남쪽에서 남중하는 시간은 이 태양의 12시 더하기 12시를 하면 자정 0시에 남중을 하게 되고요. 서쪽으로 보름달이 지는 시간은
태양이 18시에다가 더하기 12를 하면 새벽 6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름달은 새벽 6시에 서쪽 하늘에서 지는 거예요. 자, 그럼 따지고 보면 보름달은 태양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18시에 보름달은 동쪽에서 뜬다는 거고요.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6시에 보름달은 서쪽 하늘로 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일주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보름달이 보이는 시간은 태양이 진 18시부터 태양이 뜨기 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보름달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쭉 비교해보면 달 중에서 보름달이 12시간이니까 가장 오랫동안 관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써있죠. 보름달은 이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고 밤새 12시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는 달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럼 보름달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볼게요.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이렇게 달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게 되고요. 자, 그때 보다시피 태양과 달이 완전 반대편에서 12시간을 차이로 두고 일주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주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태양이 18시에 질 때 보름달이 뜨게 되고 자정에 남중하게 되고 태양이 뜨는 6시에 보름달은 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력 15일에 보름달이었고요. 또 달이 이제 공전을 하게 되는데 지구상의 관측자가 18시에 봤을 때에는 달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18시 이 초저녁 시간에는 그 다음부터는 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구의 관측자가 여기에 있을 때에는 지구가 자전을 한다면 태양이 딱 보이는, 태양이 뜨는 6시잖아요. 이 새벽 6시에 지평선 위에 있는 이쪽 하늘이 보이니까 그때 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이 보름달 위치에서 이렇게 공전해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요. 지구를 향하는 이쪽 달이 보이는데 이 관측자는 아까 이 관측자랑 반대로 서 있으니까 이쪽 편이 이쪽인데 왼쪽이죠. 그쵸? 얘랑 반대편이니까. 그러니까 달의 왼쪽 부분이 많이 보이는 이런 달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달이 공전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왔어요. 이때가 대략 음력 22, 23일경인데요. 그때 보면 달이 지구 태양과 역시 직각 90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때는 달의 이쪽 면이니까 달의 왼쪽 반이 보이잖아요. 이때를 하연이라고 그러고요. 이때 보이는 왼쪽 반달을 하연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연달의 경우에 일주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이 일주운동 경로에서 하연달은 태양보다 앞서서 일주운동을 하고 있는데 90도 앞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90 나누기 15를 하면 6시간이니까 하연달은 태양보다 6시간 앞서서 일주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하연달이 동쪽에서 뜨는 시간은 태양보다 6시간 앞서니까 6 빼기 6을 하면 0시에 하연달이 동쪽에서 뜬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연달이 남쪽에서 남중하는 시간은 태양의 12시보다 6을 빼줘야 되니까 6시에 남중하게 되고요. 하연달이 서쪽에서 지는 시간은 태양의 18시에서 빼기 6을 하게 되면 12시에 서쪽으로 하연달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연달이 보이는 시간은 태양이 진 18시부터 6시니까 이때겠죠. 자정 0시에 동쪽에서 떠서 태양이 뜨기 전 6시에 남중하는 모습까지 총 6시간 동안 하연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연달은 관측 시간이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뜨는 것부터 해서 남중하는 것까지 이렇게 관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연달도 일주운동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태양, 지구, 달이 90도를 이루고 있을 때 달의 왼쪽 반달로 보이고 있죠? 이것이 하얀 달이고요. 그랬을 때 하얀 달은 태양보다 90도니까 6시간 앞서서 일주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태양이 남중한 12시에 하얀 달은 서쪽으로 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0시에 하얀 달이 떠서 태양이 뜨는 6시에 하얀 달은 남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얀 달 위치에서 또 시간이 지나서 달이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력 27, 28일경에 달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때를 금음이라 그러고, 이때 달의 모습을 보면 지구를 향한 이 달이 보이는데 달의 왼쪽 가장자리가 약간 보이잖아요. 이렇게 달의 왼쪽 가장자리가 보이는 이 달의 모양을 금음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금음달의 일주운동을 보면요. 금음달은 태양보다 45도 정도 앞서가잖아요. 자, 그러면 45도는 15로 나누면 3시간이니까 금음달은 대략 태양보다 3시간 앞서서 일주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금음달이 동쪽에서 뜨는 시간은 태양 6시보다 빼기 3이니까 새벽 3시에 뜨게 되고요. 금음달이 남쪽에서 남중하는 시간은 태양 12시에서 빼기 3을 하게 되면 9시에 남중하게 되고요. 금음달이 서쪽으로 지는 시간은 태양 18시에서 빼기 3을 하게 되면 15시에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금음달이 보이는 시간은 새벽 3시에 동쪽 하늘에서 떠서 태양이 뜨는 6시 전까지 금음달이 보이겠죠. 그래서 3시간 동안 금음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뜨는 모습이 잠깐 3시간 동안 금음달을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금음달도 영상으로 볼게요.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45도 각도 정도로 있을 때 이때 왼쪽 약간이 보이잖아요. 이때가 금음달이고요. 보다시피 금음달이면 태양보다 45도 정도 앞서서 일주운동을 하는데 이게 3시간 간격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보다 3시간 먼저 일주운동을 금음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금음달은 15시에 지고 태양은 18시에 지는 거죠. 그리고 금음달은 새벽 3시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남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음달이 된 다음에 다시 지구가 공전해서 사계 위치에 오는 때가 음력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달 동안에 달이 이렇게 공전하면서 달의 모양이 삭,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다시 음력 1일에 삭,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 2번에 달의 모양 변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삭,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삭 계속 이렇게 대략 달의 모양은 한 달을 주기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의 공전 궤도상의 각 위치에서 달의 모양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삭부터 시작해서 초승,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다시 삭. 이렇게 달이 공전함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지구에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달을 소재로 그린 그림인데 작품 설명을 보고 빈 곳에 달의 모양을 그려 넣는 활동이에요. 이 그림은 밀레의 방명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해가 진 직후니까 18시죠. 18시 서쪽 지평선 부근에서 양치기가 양을 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래요. 자, 그때 달은 어떤 모양일까? 이건데요.
18시에 해는 졌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의 대략 45도 뒤에서 일주운동하는 달이 보이는 거죠. 그 달이 뭐냐면 초승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초승달이 떠 있어야 맞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그림은 고흐의 월출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해질 무렵이니까 18시고요.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풍경을 그린 거래요. 이 작품은 일몰로 알려져 있는데 일몰은 이게 해일에 지다, 해가 진다. 18시에 해가 지니까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월출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월출은 달월의 뜨다 출이죠. 그러니까 달이 뜨는 거. 그러니까 해가 질 때 달이 뜨는 거니까 뭐 같은 의미인데 월출을 표현한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 해가 질 때 달이 동쪽 하늘에서 뜬다고 했어요. 그러면 태양과 180도 뒤에서 일주운동을 하는 달이니까 이 달은 보름달이 되겠죠. 그래서 보름달 모양을 그려 넣으면 맞는 그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